자, 오늘 할 주제를 본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가지고요. 여러분께서 아마 그래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변호사 시험, 특히 변시 민사법의 속성과 여러분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냉정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이걸 알아야 대책이 나오고 또 전체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당장 시작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보통 종합반도 그렇고 민사법부터 시작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제일 비중이 많고 또 중요성이 높은 민사법으로 시작을 하는데 본인이 방법론을 잘못 세웠거나 전체에 대한 플랜 없이 그냥 했다가 좌절을 맛보게 되거나 아니면은 이상한 마무리로 다른 과목으로 넘어가게 되면 민사법 꼬이면 계속 꼬이는 거죠. 계속 그게 신경 쓰이고 찝찝하고 뭔가 부족한 것 같아서 다른 과목 할 때도 하루에 2~3시간씩 민사법을 보면서 그럼 또 다른 과목이 부족해지고 악순환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을 냉정하게 보고 가능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점과 관련해서 첫 번째, 변호사 시험과 민사법의 속성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목이 좀 많이 끌리긴 하는데 어그로가 합격하는 공부의 절대적인 원칙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바로 마음 잡고 즉시 혹은 다음날 자리에 앉아서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 이제 하루도 심지어 하루가 뭡니까? 1시간도 허투루 보낼 수가 없어요. 차라리 뭐 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거나 오늘은 좀 쉬고 싶다. 주말인데 영화 한 편 보고 오겠다. 뭐 잠깐 놀았다. 차라리 그런 건 괜찮아요. 근데 오히려 공부를 한답시고 정말 힘들게 해가지고 참고 했는데 뭔가 방법이 잘못된 것 같다. 내가 이런 쪽이 아닌 것 같다라는 확신이 안 드는 상황이 오거나 불안한 상태가 되면 뭐 경험하신 분은 알겠지만 힘은 힘대로 들고 또 성과는 안 나오고 그러다가 지치고 이게 쌓이게 되면 이제 포기하게 되는 거죠. 포기가 여러분들도 뭐 선배들 얘기를 듣거나 경험해봐서 아시겠지만 나 포기합니다 라고 선언하는 게 아니죠. 어쨌든 시험 볼 때까지는 벗어나지 못해요. 진짜로 포기하고 그냥 아예 뛰쳐나가시는 분도 그 소수 계시겠지만 일단 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는. 근데 마음속은 이미 포기한 걸 인정하기 싫은데 뭐 이런 상태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들은 직후에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매 순간순간 여러분의 하나하나의 결정들이 그 순간을 바꿔서 다음 순간을 결정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순간순간에 여러분이 결정을 하게 되는 관점이나 태도 혹은 결정의 기준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게 되겠죠. 그 이야기를 해드린다는 거죠.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놓지 말아야 될 절대 원칙이 무엇인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사실 실제로 강의가 개강이 되고 오리엔테이션도 있고 본 강의에서 내용을 알려드리면서 말씀드릴 내용이 더 많아요. 그래서 오늘 많은 것을 알려드릴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들어보시고 나서 이건 뭐 이 정도는 들을 가치가 있었다. 내가 시간 낭비 아니다. 요거는 꼭 지켜야지 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 구체적인 내용이죠. 제가 정말 질문을 많이 받는 이제 올해 개설이 확정된 저의 정현석 민사법 강의의 구체적인 특징들 강의별로 그다음에 강의별 목표 거기서 나오는 여러분의 강의별 활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뭐 모든 강의를 여러분이 다 들으신다면은 제 이 올 한 해 뭐 종합반이 그렇게 짜여진 건데 뭐 이상적이겠죠. 저는 다 듣는다라는 걸 일단 생각하고 가장 적재적소에 강의를 배치했겠죠. 근데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이 취사 선택 강의를 다 듣지 않는 분도 많을 거고요. 또 인간 같은 경우는 제 강의 중에 몇 개만 골라서 듣는 것도 뭐 본인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오늘 설명드린 걸 듣고 나면은 여러분이 돈도 아끼고 사실 돈 아끼는 것도 중요한데 그건 별개 문제인 거고 무엇보다 이제 시간을 좀 아낄 수 있겠죠. 들을 강의를 꼭 들어야 될 강의를 2번을 들어버리고 안 들을 강의를 안 들을 수도 있으니까 다 들을 거라는 분들 종합반에서 저랑 같이 하기로 마음 먹으신 분들도 이 얘기를 들으시면 각 강좌별 활용법을 잘 익히셔서 그 강의 개강할 때마다 맞다 이건 이런 목표가 있었지 이렇게 좀 곱씹어 보시면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제가 올해 개정된 신강 교재들을 간단히 얘기하면서 교재가 뭐 교재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만큼 또 중요한 게 컨텐츠거든요. 제가 어떠한 식으로 어떤 시기에 자료를 뭐 어떻게 어떤 것들을 이제 제공을 해서 여러분이 그걸 어떻게 받아보시면 된다는 얘기를 듣고 마스터 플랜을 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 변호사 시험과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먼저 사과를 드리면 지금부터 할 얘기는 부정적인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큰 근심을 주는 숫자들이 여기 적혀 있는데
냉정하게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아무 생각 없이 기본서를 펴는 일이 없이 여러분이 지금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50이라는 숫자는 뭘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떠올리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영상을 여러분이 4월 말에 제 계획대로 들으신다면은 변호사 시험까지 250일이 남았습니다. 좀 더 이 영상을 늦게 접하셨다면 아마 더 적게 남았을 수도 있겠죠. 50은 뭘까요? 자, 제가 종합반에서 저는 레벨업 코스를 진행하는데요. 레벨업 코스하고 이제 다른 코스하고의 뭐 차이점, 또 뭐 자세하게 이게 지금 종합반 뭐 안내 내용은 아닐 수 있으니까 인강 들으신 분도 계셔서 뭐 그거는 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거나 생략을 좀 하고, 다만 요런 말씀을 드릴게요. 레벨업 코스가 그 기본 1회독 일수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더 많이 짠 일정이라는 건데, 예, 더 작게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자, 민법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이제 민법하고 민소를 딱 분리해서 강의하고 나중에 합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민법만이에요. 민사법이 아니라. 1회독 때 학원에서 저한테 20회를 하라고 합니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부족한 시간이지만 또 여러분 전체 일정을 고려하면 적절한 시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20일 동안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2회독 때는 18일이라는 민법 민소 기간 진모를 주는데, 그러니까 요건 이제 30일인데 민법이 20일인 거죠. 요건 18일인데 제가 그냥 보강을 한 이틀 합니다. 그래서 20일이고 그 중에 민법 하루, 민소 하루 정도 보강을 해서 민법을 2회독 때 13일을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파이널이 있죠. 파이널도 12회를 주거든요. 민법 8일, 민소 4일을 주는데 돈을 저를 그렇게 준다고요. 근데 그건 상관없이 그냥 아예 시작할 때 보강으로 해가지고 서비스 주는 개념도 돼요. 사실 뭐 일수 늘어나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좋아할 수도 있지만 좀 짜증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야, 공짜야 이런 얘기하려고 제가 미리 보강으로 한 해를 넣습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12회를 주지만 저는 14회를 잡고 그중에 민법을 9일을 잡는 거죠. 9회를.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은 12월이 될 겁니다. 12월이 되면 여러분은 민법하고 민소를 보통 한 9일 정도 공부하게 돼요. 그리고 그 중에 이제 민법을 한 6일 정도 잡는 게 통상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월이죠. 1월은 이제 변시를 봐야 되기 때문에 시험 전날을 제외해버리면은 글쎄요, 민법을 그 앞에 이틀을 볼 수가 있을까요? 뭐 12월 말, 1월 초 해가지고 이 이상은 이제 못 본다고 봐야 되겠죠. 요게 이제 1월이고요. 노란색으로. 요게 이제 12월 막판이 되고 이게 1월이 됩니다. 자, 이제 공부 시작하시려고 하는데 이 얘기하니까 무섭죠. 특히 초시 보려는 분들은 감이 잘 안 오겠지만 그 제시 이상 되시는 분들 이게 막 떠오르잖아요. 본인이 시험 봤던 게. 이때 얼마나 긴박하고 이런 상황이 돌아가죠. 네, 요걸 더한 게 50이네요. 그죠? 여러분, 민법을 이 영상을 끄고 지금이 4월 말이고 이 영상을 빨리 보시고 끊고 바로 그냥 공부를 책상에 앉아서 하셔도 50일 남은 거예요. 민법을 공부할 수 있는 날이 50일이고요. 여기에 뭐 약간의 변수는 있는 게 기록형 강의가 있습니다. 예, 기록형 강의가 10일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뭐 60일이 될 수는 있겠죠. 근데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걸 성사시키려면 여러분이 지금부터 변시 볼 때까지, 자, 일요일은 뺀 거예요. 근데 토요일은 포함되어 있고요. 하루도 아프시면 안 되고 하루도 버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저는 이거 강의를 하잖아요. 그리고 뒤에서도 뭐 기회가 되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으면 다 듣는 걸 저는 추천을 해요. 제일 추천하는 거는 종합반 현장으로 와서 이걸 다 그냥 같이 따라가는 거. 왜냐하면 아까 그 110점 올랐던 친구도 그렇고 이제 제가 합격자 발표가 나면 카톡을 받을 거 아니에요, 많이. 그래서 한 50명 정도 받는데 보통 매해. 그 정도 카톡을 받았을 때 특히 이제 종합반 친구들은 거의 매일도 하루도 안 빼고 제 강의에 처음부터 끝까지 따뜻할 때부터 더울 때에서 추울 때까지 계속 이 자리에 앉아있던 친구들이 제일 많아요. 그 친구가 원래 집안이 자기 집안 말고 집안이 민사법 집안이 되게 부족했던 친구든 뭐 원래부터 좀 잘하던 친구도 있잖아요. 뭐 다른 과목 때문에 떨어져가지고 종합반 온 친구도 있고 아니면 형편 아사리판인 친구도 있죠. 뭐 질문을 하는데 야 지금 이걸 물건을 몰라? 막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뭐가 됐든 매일 나온 친구들. 그거는 제가 막 숫자를 세고 이러진 않았지만 너무나 이렇게 명징한 어떤 경험으로 남아 있어요.
야, 이거 맨날 보이더니 역시나 계속 그래요. 뭐 가끔 예외도 있지만 거의 그래요. 그래서 이 강의를 다 들을 것을 제가 권한단 말이에요, 일단. 그건 여러분 선택이지만. 근데 만약에 그걸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코스가 다 듣는 거잖아요. 다 듣게 되면 이 날짜는 사실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강의를 4시간 듣고 정말 열심히 공부하면은 리얼타임으로 시간 재고 공부하는 시간으로 가면은 6시간 하면 정말 많이 하는 거 아닐까요? 평균으로.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정말 인간인 이상 퍼져서 잠든 날도 뭐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뭐 거의 한 7시간을 계속 때려주면 어쩌다가 좀 뭐 일 생기고 이러면은 평균 6시간 나온다는 거예요. 4시간 수업 듣고 하루 10시간 공부하는 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또 수업 들을 때 절대 졸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 수업은. 좀 재밌게 해드리려고 애도 쓰고. 그러면 뭐냐면 결론은 하루에 뭐 혼자 공부를 하시는 분들 혹은 강의도 공부를 치게 되면 8, 9시간인 거지만 강의를 공부를 안 치고 저는 이제 공부를 하게끔 하지만 강의 시간 중에 공부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관점으로 진행하지만 여러분이 조용히 앉아서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5-6시간으로 잡은 게 민법이 60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